이 프로젝트에 초대해준 이 머지 팀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전시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작업들을 해왔고 그 작업들을 하면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지금 여기 영상 한 40몇 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시고 이걸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그 포인트 현대미술인회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아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좀 개념 쪽의 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조금 뭐라고 그럴까 스스로 갈피가 확신도 없고 그냥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부산 쪽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아마 오프닝 장면입니다. 오프닝 장면을 이렇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제1회 개인전을 내가 81년도 했습니다. 이때는 제대로 본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걸까? 여기에 고민했던 시기의 작업들입니다. 보이는 힘의 질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은 드러난 힘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적으로는 네거티브 필름을 생각했어요.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동시에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 없는 물체들을 컬러를 주고 생명 있는 인체를 네가로 처리했다고요. 선과 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밝고 어두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네. 이 작품도 그 시기 작품입니다. 네. 그래, 누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첫 개인전 그 처음 해서 80년대 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흑백 작업을 쭉 하다 보니까 조금 지겹기도 하고, 지쳐가지고, 공허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 버릇은 남아있는데,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게 저는 즐겁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어쩌다가 오늘 작업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한 달에 한 번쯤 있다면 나머지 30일은 전부 졌다는 오늘도 졌다 이런 기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까 여간 무디지 않으면 작가라는 게 참 좀 무디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컬러를 약간 주었던 작업입니다. 2, 3회 개인전에 해당되는 작품들인데 그 당시는 이제 하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그 시대를 읽을 때 내가 그 해방 40년 역사전이라는 전시를 참가를 했는데 부산에서 아마 내 혼자 갔어요. 사전에 편지를 띄웠다고.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기왕에 내 그림으로서 그 전시에 부합되면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최 측에서 편지가 왔어요. 기왕에 당신이 하고 있는 작업들로 우리한테 합당하다. 이래가 해방 40년 역사전이라는 게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개 도시 순회전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내 작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호를 그 당시 작가들이 어려운데 아사천으로 그리는데 그 와꾸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래 툴툴 말아가 들고 갔는데 강주 가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갔는데 전시 끝나고 나서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림마당 미인에서 내가 전화를 하고 또 제자가 서울에 살길래 그거 찾아가서 찾아봐라 했는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거칠게 하구나. 내가 그거 가서 가니까 이런 작가와의 대화가 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니까 내보고 부산에서 온 이태우 선생이 질문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전시 디스플레이 하면서 싸움을 좀 했는데 내 얼굴 자상인데 얼굴이 없어요. 이렇게 막 깔아놨다고. 그러니까 그 전시하는 주최 측에서는 민중의 얼굴 이렇게 제목을 붙이자는 거예요. 세 분 그라길래 내가 세 분 다 아니다 자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화를 냈다고. 당신이 무슨 작가도 아니고 제목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래서 자화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자화상이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시대의 아픔을 읽는 방식, 가령 전후 디비페라든지 포트리에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최소한 은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단장이 미아리 고개 이래야 되느냐. 이러니까 강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 이렇게 다르구나. 막 그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습니다. 이 그림도 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좁아서 괜찮잖아. 이건 코끼리 사나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하도 흉하게 생겨가지고 터반을 이래 돌고 이랬죠. 이 당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소외였습니다. 시스템이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없구나. 시스템 자체가 우리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술 하는 사람들 아예 시스템에서 제외되거나 그러니까 우리 근대가 저지른 행포 중에 하나가 어떤 이론 체계를 하나 내세우고 그거로서 해석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소외시킵니다. 그런 세월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 나왔습니다. 이쪽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작품도 벽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나 밑에 바닥은 좀 불안하고 무슨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30대 중반 그 정도 작품입니다. 이것도 줄기차게 지금까지도 내한테 물고 있는 어떤 내 스스로 한 질문은 늘 제대로 보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본다 이러면 나무의 줄기와 잎은 봐요. 근데 뿌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무를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만약에 줄기와 잎이 만약에 선이라 하고 그걸 바치는 뿌리가 악이라고 한다면 그걸 동시에 봐야 이 나무를 봤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을 지탱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성을 잃지 못한다면 이건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데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어떤 데 보면 빈 곳이 있어요. 억새를 걸 때도 빈 곳을 놔두고 사람을 걸 때도 빈 곳을 이렇게 비워두는 이유가 첫 개인전의 그 잔영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그 질문을 줄기차게 그러니까 내가 미술이라는 게 그 뭐라고 할까 어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이 진보하거나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작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근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뭔가, 우리가 뭐다라고 밝혀진 것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그게 다 그거는 해결되었고 그 위에서 춤추는 모든 것이 이렇게 설명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주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기 어떤 면으로서는 또 전략적으로는 행간과 행간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행간, 나는 그게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장과 문장이 그 사이에 빈 곳이 독자, 관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그림자는 실제처럼 돼 있고 서 있는 거는 그냥 허상으로 대체하는 뭐 그런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줄기차게 내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시대가 결핍하고 있는 것은 사색이다. 낮의 시간은 충분히 살고 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빨갛다, 노랗다,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 잘 돼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시간, 말하자면 밤의 시간이 없다는 게 내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결핍하고 있는 거는 그 사색이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그림을 통해서 왜 그렇게 그리느냐고 그 질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노골적으로 이제 사색이라고 방가사용상도 쓰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지배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죠. 이 그림들 지금은 작업실을 짓고 철마로 들어간 시기가 내가 39살 되던 해였습니다. 문희는 작가인 것 같은데 전시하니까 하가라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 스스로 나를 진단해 봤을 때는 너무 어수룩하고 행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파리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울도 생각하고 이러다가 지금 철마에 들어간 지가 지금 37년 됐으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근데 들어가면 작업실 짓고 들어가면 억수로 그림 잘 그릴 줄 알았다고. 근데 이때 들어가니까 네가 저 대상이 네 캠퍼스에 담길 자격이 있는가? 왜 그리는가? 그 다음에 어떤 색을 치르면 왜 그게 초록을 쓰는가? 합당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기본적인 걸 내한테 막 질문을 하더라고. 기왕에 그림을 했는데, 그림은 될 건데, 그런 기본적인 질문,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한 2, 3년을 구름만 그렸다고요. 이 시대 그림은 전반적으로 전부 구름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시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잡히 갈 때마다 전부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잡혀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 시기가 좀 한 몇 년 됐습니다. 예, 요거까지도 이 그림도 그냥 그럼 복합적이죠. 그런 생각들하고 뭐 좀 사색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작품들입니다. 힘들게. 그러다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작가가 해야 되는 말을 대상을 처음 접했어요. 철막 그 맨 사무소 뒤에 저 100년도 더 된 소나무들이 열몇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막 자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왜 자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로가 난대요. 그럼 이게 무슨 직선 도로가 납니까? 이러니까 아니래. 이걸 조금 더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확장하지. 뭐 때문에 이런 오래된 100년도 더 된 생물체를 이렇게 자르느냐. 그러니까 전애들은 선생님 저는 모릅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러더라고.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나무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엔 노골적으로 베어진 뭐 소나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도 그 시대가 그 삼풍백화점 그 건물 잔해입니다. 지금 하는 게. 이런 게 그냥 그런 일들,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또 인재 같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94, 5 뭐 이쯤 됐으니까. 예. 이것도 그 유조선이 침몰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좀 유치하게 비지만은 정말 방어해야 될 거는 방어 안 하고 어문구 방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인간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어떤 규모로 살아야 되는지. 간디 같은 사람은 범선, 물레 이 정도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중간 기술로서의 기술은 괜찮다. 그런데 비행기는 안 된다 이러다. 간디 같은 사람은 그 당시 그런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규모를 벗어난다는 거죠. 사람의 규모를 벗어난 욕망들 이런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견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작업실 짓고 들어와서 내가 했던 게 그 휘발유 1리터가 1,000원 했고 기름 1리터, 물 1리터가 1,000원 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조금 호들갑스럽지만은 화석연료가 40년밖에 못 쓴다. 그래서 왔거든. 그런데 내가 나를 이래 보니까 철마에 작업실을 지었으니까 집에 생수를 떠가 가더라고. 지하수를 들고 이래. 가족들한테 먹이려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막 그냥 머리끼를 주하라고 샴푸 바르고 막 그냥 린스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물을 들고 이렇게 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어서 그때 내가 샴푸를 끊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했던 걸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 당시 그 녹색 평론을 읽기 시작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석해도 되는가. 그러다가 이 작품부터 우리 시대의 초상 시리즈를 했는데, 우리 가족 그 큰아들 군 면회 갔을 때 사진인데, 그럼 이게 훼손이 된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래 보니까 이거는 뭐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굳이 따져보니까 인간 중심의 세계 이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의 주인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그냥 너가 환경들 내 주변부로서의 그런 거니까 그냥 막 착취해도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게 내가 나무고 내가 바람이고 내가 새라는 생각, 또 궁극적으로 내가 니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이태원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이 해수는 끝간데 없겠구나. 그래서 이 당시 생각했던 단어가 상생, 연민, 배려, 이게 그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저는 뭐 일정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몇 개 대변할 수 있는 그 내 기분을 낌새나 기척이나 이런 것들로 징후들이나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가는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뭐 노골적으로 여기 뒤에 있는 소나무들은 전국을 돌면서 내가 한 300카트 촬영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 소나무가 가장 자연스러운가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불국사였어요. 불국사 소나무가 집 맛대로 자란 것 같고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전부 손을 대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저거는 백송사 내 친구 주지로 있었는데 그 가서 사진 촬영해가지고 이래. 예, 우리 시대의 초상 시리즈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 마약한 젊은 애를 이렇게 가두놨는데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인체가 갖고 있는 주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 관심이 이렇게 쭉 나갔던 것 같아요. 주름. 이게 나중에 물하고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게 뭐 인체 캐스팅 하는 유명한 조각가 있잖아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조지 시갈인가. 그 친구 배가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작가로서 성공했는데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게 과연 뭘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가 이게 아니다. 나이 39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모든 걸 간두고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는 40대면 다 살은 걸로 생각을 했다. 내가 이래 오래 살 줄 몰랐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 40이라는 건 그렇게 내한테 다가왔다. 40인데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내한테 많이 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작품들부터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낌새, 징후, 그런 주제로서 많이 그렸는데 작가라는 거는 기척을 듣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기척을 들어서 그러니까 문자화되지 맹맹되지 아니하는 어떤 상태를 보고 제시하는 그게 나중에 말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일단 그 상태를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작품. 네, 이것도 뭐 기척, 뭐 이런 낌새 이런 식 제목. 이런 것도 그래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저 배짱이가 다리가 6개니까 그런데 3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망가진 그러면서도 허망한 욕망에 대한 이런 문제를 대비시키는 이런 작업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나비가 교접하는 뭐 그런 장면. 이 작품은
이제 도난 당했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작품이 몇 점인가 없어졌어요. 내가 정확히 무슨 그림이 없어진 거는 지금 석점만 기억하고 있는데 저 백길리 작업실에 뜯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더라고요. 가져갔는데 뭐 상징적입니다. 내가 풀잎에 그 장수 하늘소 실루엣이 있는 걸 내가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약간의 그 비판적인 거. 평화 유지군인데 총 들고 하는 평화 유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약간의 비꼬움이라든지 이런데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유화 작품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유화 자체가 그 전에 이런 작업들도 그 뽀삐나 린시드 오일을 쓰지 않았어요. 번쩍거리거나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레펜 중에서 페트롤을 많이 썼다고. 보관상에 문제가 있니 없니 나 그런 거 신경 쓰려. 야, 한 1000년 가겠나? 뭐 그림 이거 10,000년 갈까? 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번들거림이 너무 싫고 심지어 루브르에 가서 전시를 보는데 너무 뭐 2박 3일 뭐 봐도 그렇고 이런데 나는 4시간 만에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근성근성을 보면서 느끼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다고. 그 작가에게 재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대학 시절에는 재료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득해야 되는 거를 쓰면서.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유화가 마무리되고 이 그림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이 당시 뭐 나이가 40 이때가 몇 살이고 50 접어드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어요. 제 전업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내가 전업을 한 꼴이니까 뭣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뭐 이래 돈 되는 거 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파 신문 연재 소설 사파를 맡아 주겠느냐고 전화가 왔을 때 얼마 줍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얼마 줍니다. 이래서 그러면 내가 일주일 시간을 쓸 정도의 돈이다. 원고를 한 달치를 주라. 그러면 내가 일주일 만에 그 일을 하겠다. 이러니까 그 작가가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데 김영현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천문학사 사장인데 바람에게 무릎박 하는 소설을 연재를 전국 6개 도시 동시 연재를 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거 하니까 먹을 이제 갖고 이래 막 그 뭐라고 갖고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개가 있으니까 개를 그리고 이거는 9.11 테러 당시 장면들. 제가 주로 주제를 삼는 거는 우리 시대 일상의 삶에 대해서 사건,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이태원 네가 뭔데? 라고 물었을 때 이태원가 안에서 끄집어낼 어떤 무엇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태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전부, 내 귀에 들려지는 전부,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게 이태원구나. 나는 바깥에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삶을 갖고 와서 내 어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 질문이 왜 선생님은 여기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 나는 불길한 징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붉은색을 선택했어요. 근데 배색 관계에서 흑색과 적색이 얼마나 경쾌하고 활발한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까만 바닥에 빨간색 팍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튄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생기를 느낀다는 게 사람이 느끼는 생기의 80%는 사악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거룩한 생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작가들이 제일 내만 그런 거 몰라도 생기를 느끼고 싶다. 작업실 생활에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데, 내가 살아있다는 생기를 느끼는 거는 내 경우 80%는 삿된 거더라고. 사악한 거.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 이 그림을 저 시류미술관 측에서 제안이 왔을 때, 한 2달 전에 뭐 이런 전시 기획을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내가 처음에 한 100평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뭐 새로 해야 되고, 내가 못하겠다. 이래 좀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보름 있다가 하겠다. 이랬다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뭐 보름 정도에 이 작업을 16점을 이래 했다고요. 하고 그걸 10점을 전시해서 아마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매개 없는 영역하는 그 전시가 내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먹을 잔뜩 설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조금 그 도전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뭐 하루에 10몇 시간씩 막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억새를 대접하다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수거하랑에서 전시를 했는데, 억새를, 그게 내가 충도 운문사라는 절에 가니까 그 조그마한 하단에 억새를 어느 비구니 여성 스님이 한무대기를 이렇게 씌워놨더라고. 하단에 무슨 억새야 이제 이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이어지는 생각이 저토록 대접해서 귀하지 않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억새가 하단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나로서는 굉장히 약간 소크 비슷하게 와서 억새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억새를 풍경의 일부로 그리는 작가들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억새를 다이렉트로 그려보려고 이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었다고. 찍어가지고 서는 것부터 지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 하두는 네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것, 그거를 얼마나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허투루 보니까 지도 나를 허투루 보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억새들. 근데 이게 빈 공간들은 독자의 몫으로 여기 그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 흑백 영화를 보다가 컬러가 돼버리면 제대로 막 문학 작품을 영상으로 컬러로 해놔놓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보는 사람이 유추할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정나나 들어오니까 그냥 뭐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개입할 어떤 그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클래식이라 하고 고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 16세기 작품인데도 여전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무엇이 있다면 그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시대에 유명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작가들 많습니다. 뭐 그래 흔한 건 아니지만, 근데 과연 100년 후에도 저 사람 생각이 먹혀 들어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남을 설득해내는데 기술을 쓰지 마라. 나를 설득하는 작업이 여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우선 내한테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물어야지. 남을 설득하려니까 그림이 가짜나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40살 때, 40 중반 때 애 둘이를 키우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게 내 스스로가 무능하더라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 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9년부터 저 물결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 작업은 30살 때 내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내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니 내가 낚시 가볼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동지 금음쯤 됐어요. 겨울인데 옷 따시게 입고 그래서 청바지 안에 내복 입고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춥든지 혼자 드르르르 떨고 이랬다고. 그런데 이제 바다에 가면 이분이 내하고 둘이 가는데, 부지도라는 섬인데 나는 요 앉혀주고 줄은 이렇게 메고 뭐 이래 하고 개가 주면서 자기는 저 100m 가 있는 거라. 그 이래 그러면 물개를 보고 있는데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여행을 마치고 갈 때 좀 기억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무슨 주의고 가치고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요. 저렇게 일렁거린 풍경이겠다. 내가 저걸 한번 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조금씩 모으다가 60에 돼서 이제 이거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제목이 물 하이프 꼭 개를 해놨는데, 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개를, 근데 우리 사람의 문의할 때, 입문할 때 그 문자로서도 연결이 되고, 사람의 개를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주 먼 바다고 억수로 깊은 곳 같아도 사실은 30에서 50cm 정도 찰랑찰랑하는 그거를 내가 흑백으로 찍었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모습들, 그것하고 연관시키 가지고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예. 막 바다, 저수지, 뭐 이런 물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내심 저 표면에서 일렁거리는 것을 통해서 중층에서 흐르는 힘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냥 역시 위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그림이라는 게 뭘까, 또 작가의 작업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해준 계기가 됐던 그림도 이 물결입니다. 결국 그린다는 것은 어떤 그 화면과 시간에 맞서는 스스로를 느끼고 어떤 흐름을 잡아내고 거기서 균형을 잡아내면서 짓을 하는데, 그게 마치 춤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뭘 따라가기는 가는데 나중에 보면 예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그림이 이제 여기 가십니다. 지금 보신 것까지가, 지금 여기에 그림들은 신화라는 제목을, 내 혼자 작품 분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신화해가 물결하고 신화해가 지다. 그 다음 신화, 지금 여기 그림은 풍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풍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사람을 떠난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사람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금방지지만 사람이 흐름하고 산다는 게 좀 안 돼 보이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 사람에게 관한 일 아니겠느냐. 이래서 내가 사람을 이제 그리는데, 이 풍경을 지금 없어진 지금은 도로에 수용돼 가지고 없어진 풍경을 인체에 그냥 대입하고 있어요. 왜 풍경을 이었나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의도대로 끝나는 거는 전부 나는 실패, 내 개인적인 경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 의도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죠. 서로 내 의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작업하면서 의도를 휘발시키지 못하면 그대로 포스터를 그리는 것에 뭐가 다르겠느냐. 좀 더 세련된 설득력 있는 포스터 아니냐. 그러니까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생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의미가 내 작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고 내가 작업해야 되는 이유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한 6, 70점을 하고 있는데 물결이 한 200점, 요게 지다가 또 한 100점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것도 엄청 하는데 정확한 뜻은 아직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렇게 끝난 작품은 내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그 과정, 그 하루에 내가 뭐 7시간 이상을 작업을 하는데 와 이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내 삶이고 만약에 그 삶이 내한테 유효하다면 보는 사람에게도 유효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연초에 후배가 나한테 인사를 한다고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지금도 망설이고 주저하고 방황한다.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기대를 또한 하게 된다.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자기는 끝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가급적이면 내 유치했던 생각들이나 막 이런 걸 그대로 올립니다. 자구 하나 내 일기를 올리는데 이런 걸 뭐 때문에 이래 하는데 만약에 내가 선배나 선생의 역할로 어느 사람한테 받아들이신다면 그거는 내 못난 점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뭔가 자기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전부 사기구나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방황하다가 그래 갈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한 번씩 뭐 괜찮은 어떤 지경에 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장시간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네. 장시간 마이크 잡고 있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작업실에 가보면 정말 다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는 대학교 때부터 그렸던 노트를 아직도 보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 작업들을 저희 영상 감독님하고 잘 이렇게 좀 기록을 잘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넓고 화이트 큐브가 아니라서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기에 적절한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흔쾌히 이래 초대 전에 응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약간 객석에 넘겨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림 보면서 좀 알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 가감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마이크를 주셔가지고 어쨌든 2000년도 초반에 선생님 작업실에서 몇
작가들 후배들하고 가서 바로 이 물길 작품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는 부산에서 지금은 뭐 그냥 시민단체 지금 부산민주항쟁 기념재단 상임이사로 일을 하면서 있는 여러 작가들 주로 부산 지역 작가들을 대한 미술 평론도 간혹 쓰고 지금은 부산 일보에 김종기의 미술 미학 이야기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왕 마이크를 주시니 일단 이 선생님 작품은 쭉 보면 이미 대한민국에서 1983년도부터 민중미술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전에 일단 부산에서는 이제 형상미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형상미술의 큰 새 흐름이 실제로는 일단 민중미술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을 아주 강하게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현실 비판, 사회 비판의 강한 그런 맥락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가장 이 존재론적인 탐구를 해나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또 이 형상 이전에 감각을 포착해내는 이런 세 가지 흐름들이 실제로는 형상이란 미술 안에 거칠게 이 세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선생님의 작품은 오히려 그 세 가지를 다 포괄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오히려 형상 이전의 그런 이 근원적인 감각을 탐구해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그냥 제 생각인데 스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작업을 더 해 나가시는지 마지막에 망설이고 방황하고 그리고 또 주저한다 그 말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역시 망설이며 또 주저하고 방황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파우스트처럼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그런 이 자세가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만 요즘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질문이 너무 좀 길었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지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래서 난 계획 없다. 그냥 이렇게 내한테 예민한 초수가 주어져 가지고 더듬어서라도 가닿고 싶다. 이런 심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단계가 그림으로는 보이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냥 나를 살아내려고 했던 거고 그걸 뭐 행상미술이니 민중미술이니 이렇게 네이밍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눈이고 작가한테는 그건 나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가는 작가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법으로 어떤 자기만의 그거로 생식으로 그려내는가는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록 아니겠는가. 이런 기록의 이해가 될 수 있다면 결국 어떤 삶의 깊이나 밀도에 타자의 여행에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책무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냥 지 혼자 즐길 것 같으면 발표 안 하면 돼요. 근데 발표를 하게 되면 왜 그렸고 어떤 고민을 했고 이게 보는 사람들한테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즐겼으니까 네가 또 뭐 돈 주고 사라 해서 이거 좀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스푼도 안 되는 재주 가지고 희롱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내한테 늘 다잡아왔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가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겠죠. 지금 이래가 내가 무슨 작가이나 하겠느냐 하는 질문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농담으로
야, 일하다가 내가 잘못하면 작가로 불리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고민이나 그런 거를 이제 귀하게 지금 여기 뭐 승백 대표 같은 사람의 눈에도 저런 게 좀 이렇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이건 고독한 작업, 그림 그린다는 것, 항차 산다는 것은 비밀을 안고 가는 작업인 것 같아요. 무슨 내하고 니하고 소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무슨 뜻이나 있는 것처럼 모든 거는 다 사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 후배가 내한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래서 뭐 그냥 지금 형편없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내한테 어떤 기대를 내 여행에서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막 솔직한 막 기분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왕 말리 나온 김에 이론적인 걸 조금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물론 선생님의 작품은 뭐 미술처럼 직접적으로 직설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의미를 뒤집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한데 그 중간 작업을 보시면 자화상이라는 작품에 그 얼굴이 나무 얼굴이기도 하고 또 자연의 얼굴이기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론적으로 말해보자면 이미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이 계몽의 변정법, 부정변정법, 미학이론에서 연결돼서 했던 그 이야기들 중에서 말이 조금 기도 문제지만은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래서 말 좀 짧게 말을 좀 드리자면 좀 어떻게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일단 아도론의 이론으로 선생님의 이제 중간 작품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아도론의 작품 이론도 가능하고 또 들레즈의 이른바 대기 이론도 가능하고 그런데 일단 먼저 아도론의 이 이론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도로노가 계몽의 변정법, 부정 변정법, 미학 이론 이 세 가지 주된 흐름 속에서 처음에 인간 이성이 자연을 대상화시켜서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흐름을 벗어나서 이제 실제로는 모든 인간 문명이 다 배제하고 억압해버린 그런 이 동일화될 수 없는 것들 비동일자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찾아가면서 그래서 나오는 이론이 이제 금방 그게 미메시스적 행동 양식인데 미메시스란 말은 다 아시다시피 미메시스는 원래는 플라톤에서는 이 모사 무방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게 제현이었는데 아도로는 그것을 주체가 객체에 동화되고자 하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객체를 억압하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주체를 이제 어쨌든 그런데 그런 방식의 소자면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아도로가 말하는 미메시스 행동 양식을 작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참고로 아도로노를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는 접했는데 잘 몰라요.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세계를 누군가 의해서 해석된 세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참고하겠죠. 이태호가 맞닥뜨린 세계여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그림이 어떤 이론으로 포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내가 그냥 처음 보듯 사람을 만나고 처음 보듯 소나무를 만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상태에서 소나무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름 지기 전에 그 상태를 맞닥뜨려야 교감이 된다는 게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게 아주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팽미래 개자라고 팽미래라는 말은 살 한 대 주유소 가면 살독에 가면 한 대 탁 부어가지고
쫙 이렇게 깎잖아요. 한 대를 니한테는 내가 좀 더 고봉으로 주고 니한테는 더 작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싹 깎아난 그게 개념할 때 개짜라고, 백밀의 개짜라고. 그러니까 거칠게 우리가 합의해 놓은 어떤 상태지 내가 맞닥뜨린 거는 그거하고 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한테 다짐하는 거는 네가 세계를 맞닥뜨리라. 마치 처음에 바닷가를 걷다가 해삼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듯이 해삼을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주의입니다. 네. 선생님의 역할이 그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저한테 가급적이면 세계를 내가 바로 맞닥뜨려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내 몸으로 느끼지고 이겨지고 그런 촉각, 감각 이런 거를 내가 온전히 살아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씀 해주시니 너무 고맙고 또 더 다른 이야기라도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이제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질문을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다른 분들도 하시고 또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예. 또 다른 객석에서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이현재 대공사에서 이와 같은 정책 두 분이서 또 친분도 계시고 그죠? 네. 시키지 말라고. 우리는 말 못해. 아니 나는 말 주변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한테 말을 시키니까 근데 나는 그냥 뭐 형하고 형이 그 우리 옛날 진짜 젊었을 때부터 처음 그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뭐 동고동락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길을 정말 꿋꿋하게 잘 이래 걸어오고 잘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잘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그렇다고 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나아가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정말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뭘 어떻게 뭐 어디 저기가 딱 정해진 뭐 어디 목적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우리가 서로 모르는 미지의 길을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더듬어서 찾아가는 건데 그렇게 지금 꾸준히 정말 그 나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어제 아랫게 저한테 와서 또 뭐 박수도 보내고 이러던데 나도 그래 우리 태호 형한테 그런 모습에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 선생하고는 뭐 한 20대 후반부터 같이 쭉 지냈으니까 미술판에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류가. 근데 저 정생하고는 뭐 꾸준히 지금까지도 오늘 뭐 찬사를 들은 것 같은데 잘 살고 있다고. 네,
다른 질문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뭐 이래 장시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내 여정을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공간을 이렇게 운영한 지 한 10년째 됩니다. 10년 동안에 한 3, 4년 전부터 그 지역의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큐레이팅 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작가님들 이렇게 꾸준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전시하실 분이 또 이세훈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다음 전시하실 분들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들이 기록하고자 하는 이런 작가 선생님들이 마땅히 사실은 그 부산에서 기록되어야 될 분들이고 또 그들의 그 치열했던 그 창작 활동이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저희 공간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다가가 있으니 자유롭게 다가를 나눠 드시면서 작가님하고 또 주변 지인들하고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